같이 한번 네. 깊이 있게 한번 또 깊이 있지만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한 30분,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건강기능식품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접하시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요. 어,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관심 있는 게 그런 거죠. 무엇이 나에게 건강함을 주고 또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드시는 우리 식생활 속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요. 오늘 알로에 같이 한번 보면서 음, 이 부분은 너무 잘했고 이 부분은 조금 몰랐구나라는 부분도 또 있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어,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음식물로도 많이 드시죠. 그리고 요리도 또 해서 드시고요. 그래서 알로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으시고 또 많이 접하시기도 하십니다. 알로에는 알로에는 이제 그 이름 그 자체에서 쓰다는 뜻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랍어에서 유래한 이제 다육식물로 우리가 이제 요즘 다육이 굉장히 유행하죠.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다육이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비싼 것들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를 축적하시는 어떤 또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취미 생활도 하면서 또 뭐 그 다육이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또 알로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를 이제 피부 진정한다, 그다음에 보습한다. 라는 부분에 또 많이 또 알고 계시고요. 미용과 화장품에 널리 쓰이죠. 그리고 이제 변비 개선하는데 또 쓰이는 부분도 또 있지만 우리가 변비 개선하는데 알로에가 어떻게 또 유익한 부분과 또 해로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장 기능에 굉장히 이제 그 알로에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또 위에 또 면역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 강화 이런 부분에 또 굉장히 기능하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양의 인삼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유용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알로에베라가 가장 유명하고요. 알로에 모딘, 알로인 성분인 변비에 알로이 올신은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 알로에베라가 6천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한 유서 깊은 약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에서 피부 미용, 상처 치료, 소화기 질환 등에 활용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열대 다육식물의 학명인 알로에베라의 종류는 550가지로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다양한데 이게 다 쓰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불과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알로에베라도 무지무지하게 종류가 많지만 잘 골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접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나 알렉산더 대왕, 히포크라테스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면역력 증진은 피부 건강, 배변 활동에 다방면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약 4천년경에 사원 벽화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 그리스죠. 의학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상처나 화상, 위장병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에 활용한 임상적으로 증거를 남긴 그런 이제 식품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알로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 시에 이제 부상병을 치료하는데 알로에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가장 이제 많이 아시는 세계적인 미인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는 피부 미용에 굉장히 즐겨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알로에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세월 속에서도 알로에베라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함을 줬고 특히 동양에서의 기록은 중국의 이제 동의보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노화라는 이제 기록 이 있고 노화를 방지했다라고 하는 기록 이게 이제 자주 발견되고요. 성질이 차고 맛이 쓰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또 있고요. 열상 질환 그러니까 화상이죠. 열성 질환이나 변비 회충 치료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도 많이 보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의 의서에서도 이런 이제 알로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알로에가 잘 아시죠? 김땡땡 그 알로에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들여와서 1970년대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대중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현대에 와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도 아주 많이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이지만 그 김땡땡 알로에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시초 기능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시작했던 게 우리 이제 70년대 아마 80년대 그때일 거예요. 그래서 70년대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열풍적인 어떤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도 알로에는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녹아져 있고 일반적으로 또 많이 드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성분들 피부 또 화상 뭐 의장 뭐 이런데 민간요법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래서 원산지는 아프리카 대륙이었고요. 열대와 온대 지방에 넓게 자생하는 그런 식품 중에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잘라내 가지고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 심어도 잘 자랄 정도로 굉장히 자생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로에베라가 가장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시는 알로에베라의 전체에서 거의 이 알로에베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로인 성분은 변비에 또 알로에 올씨는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로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사람이 집에서 화초로 기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집에서 화초로 키우는 알로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종을 차지하는 부분이 알로에베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알로에 종류만 해도 500개, 550가지가 된다 그랬죠. 그중 우리가 먹는 알로에는 무엇이냐면 알로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민간요법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셨던 사용하셨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즙을 내서 먹었다든지 또 얼굴에 이제 알로에 뻗어러 여드름이나 뻐러지가 올라오면 알로에 잎을 잘라서 발랐다든지 알로에 효능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늦가을에서 봄 사이에 긴 꽃대가 올라와서 노랑 또는 주황색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알로에도 꽃이 있고요. 그 꽃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이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로에를 좀 더 자세히 또 주변에서 알로에를 활용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오게 되거든요. 자율신경촉이 좀 무뎌지게 돼버리면 어떤 약을 써도 안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안트라키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전에 한 분은 또 대장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에 도움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또 작용하면서 우리가 부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또 이분은 또 이제 윤활 소장에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만 활성화되는데 대장벽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과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까지만 이제 또 정보를 주죠. 이처럼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알로에에 대한 인식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접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일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기능적인 부분들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도 없고요. 또 해결을 한다 해도 그 부분의 반면에 또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배합을 다양한 영양소들과 배합을 해서 기능성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음식만을 가지고 또 하나의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완벽한 부분을 바란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우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알로에는 주로 이제 물이 90%예요. 물과 함께 이제 아미노산, 그다음에 비타민 A, C, 미네랄, 당류, 효소 등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활성 성분으로는 면역 기능의 향상이나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위와 장에 이제 우리 이 몸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과 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면역 기능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고 그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균형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증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로에가 수액이죠. 이 쓴맛을 내는 노란색 이 라텍스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에는 수분이 90%이기 때문에 알로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세틸레이드를 만난 면역력 강화나 항암 효과가 뛰어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하나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알로인이나 로머틴이라고 하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변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 또 들어 있고요. 알레오올신 손상된 조직 회복, 위장 보호,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이 90%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타민 A, C, E 등의 황산화 비타민과 결합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또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식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알로에는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NK세포 활동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15% 정도밖에 기능적인 부분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임상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러시아 국립의학과학연구원에서 실험을 7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각종 음식, 각종 식품, 각종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진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그걸 취합을 해서 다 이제 암세포에게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통 면역력을 20% 정도, 2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에서 25%. 그런데 알로에베라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NK세포 활동성을 15% 정도밖에 올리지를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알로에를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기능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증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NK세포 활동성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빙하는 척도잖아요. 그 NK세포 활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이분의 면역력이 좋다, 저분의 면역력이 나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NK세포 활동성은 암세포를 특별하게 이렇게 특화시켜서 사멸시키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NK세포에게 있어요. 그 NK세포는 우리 몸의 암세포가 하루에도 5천 개가 이제 보통 4천 개에서 5천 개가 매일 생깁니다. 누구나 다 생깁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암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평생을 살아도 암에 안 걸리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NK세포 활동성이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암세포들을 사멸하고 또 그 암세포가 종양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그 기능적인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런 부분들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알로에가 면역에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알로에를 구입해서 드시는데 굉장히 쏟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분명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알로에를 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알로에 겔을 통해서 또 알로에 라텍스나 이런 알로에 베라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부분들을 의식하고 이제 알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게 아마 기능적인 부분들로 아마 활용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주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거의 대부분의 알로에가 알로에베라예요.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껍질을 제거하고 이제 게를 섭취하는 데 적합한 알로에인데요. 알로에 아보레센스라고 하는 아주 쓴맛이 강해요. 그래서 환이나 추출물 형태로 가공해서 섭취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중에서 하나의 원료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는데 그 배합하는 것에 하나의 원료로 또 이렇게 추가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포닌 성분이 또 풍부하게 해서 면역력을 증진하고 또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알로에 기능적인 부분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탁월한 순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로에는 사과하고 잘 어울려요. 그래서 사과와 함께 이렇게 주스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음식에 첨가해서 드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게 또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로에의 기능성은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면역력이지만 알로에 게를 섭취했을 때 면역세포의 기능이 향상시켜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면역력을 여기에 좋다라고 하는 식품들을 다 모아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알로에는 가장 그 NK세포 활동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알로에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식품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15% 정도의 향상력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우리 데이터로 있습니다. 알로에는 피부 진정, 그다음에 보습, 항염 효과, 햇볕에 탄 피부 회복,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 있지만 장 운동을 촉진해서 이제 그 장 건강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 기능의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염병을 억제되고 염증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위장,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면역을 우리가 증강시키고 면역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로에는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장 운동을 이제 장 운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내시경, 장내시경이나 이런 부분을 해보면 그 아주 알로에를 먹고 가서 그 장 내시경을 해보면요. 장이 시커멓게 나옵니다. 흑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해서 보이죠. 그러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의사가 물어보죠. 뭐 요즘 드시는 게 뭐 어떤 걸 드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요즘 알로에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셨군요. 이제 그러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자연적으로 알로에를 끊게 되면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어지긴 하는데 알로에를 장복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흑색 병으로 또 이렇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비 개선이나 위장 질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장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먹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호전 반응이 아니라 또 부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접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는 부분보다는 또 그런 부작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알레오에는 가장 이제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브레드킨이라고 하는 그 히스타민 생성 억제를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또 억제하기도 하지만 또 알레르기에 민감한 건강기능식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로에가 알로에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알러지 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피부 알레르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 탄력, 피부 수분량, 그다음에 얼굴 탄력 개선에 또 주름 깊이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또 그런 알러지 기능에 우리가 굉장히 또 민감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로에를 피부에 이렇게 그 핀셋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씩 여러 번 찍어 놓고 이제 한 시간을 좀 경과해서 피부에 반응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로에가 주요 피부 건강에 어떻게 효과적인 부분이냐면요. 수분 공급, 보습. 왜? 알로에가 99%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9%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고 건조함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피부 진정, 염증을 완화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상, 일광 화상, 햇볕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여름에 한여름에 피부가 노출돼서 이게 하루 다니다 보면 피부가 벌겋게 또 이렇게 그 화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알로에를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두껍게 도포해 주면 이제 그 수분이 안으로 침투되면서 피부를 이제
화상이나 이런 부분에 열감과 자극을 줄여주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미백 효과도 있고 피지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 또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서 트러블성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러지 부분에 대한 반응 테스트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알로에를 잘 활용하시면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알로에 기능성 중에 하나가 이제 배변 활동, 장 운동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아주 장복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부분으로 그래서 알로에는 위장 건강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소화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이벽을 보호하고 유궤양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수분감이 굉장히 많이 아마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산 과다, 그다음에 분비로 인한 이벽 손상을 막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헬리코박터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부담는 거 아니네? 우리가 이제 왈로에를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식품 또는 음식 또 여러 가지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시는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알로에는 장 운동,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고 위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부분, 그 기억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꼭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든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쓰는 알로에나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은 꼭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장 관련 이상 사례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요? 간이나 신장 질환, 간은 우리 몸에서 450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든지 검증되지 않은 그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품이든지 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 간이 굉장히 무리를 받죠. 그리고 이제 신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장도 우리 몸에서 이제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에서 부하가 걸리면 신장이 굉장히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과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의 성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우리의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임산부 및 수유부 노약자의 알로에 섭취 주의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는 무엇을 먹든지 또 아이에게 그대로 가는 그 수유를 하시는 그런 이제 산모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아무거나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드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특히 아이에게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노약자는 우리가 이제 몸에 좋다라고 좋게 위해서 먹었는데 몸에서 받아들이는 게 한계를 느끼는 거죠. 기능적으로 대사가 굉장히 저하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좋다라고 먹는 것이 우리 몸에서 좋게 기능하기 전에 우리 몸에서 부담을 느껴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약자는 아무거나 많이 섭취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셔야 되고요. 과학적으로 배합되어 있는 그리고 독을 제거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임상적으로 우리가 증명되어 있는 그런 인증을 받았다든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접하셔야 되고요. 아무거나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뇨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섭취를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이 알로에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그런 복합적으로 우리가 양리적인 부분에서 작용하면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식품을 좋다라고 섭취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무조건 그냥 많이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더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너무 위험한 그런 이제 발상이고 또 행동이죠. 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더 드리고요. 섭취 후에 설사, 피부 알레르기 등 이런 부분에 굉장히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로에를 섭취하시고 나서 이제 설사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피부 알레르기. 예, 여기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테스트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알로에를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알로에는 과다 섭취 시에 복통, 설사,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장기간 섭취 시에는 대장 기능이 저하되기도 해요. 그리고 간이나 신장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소화기 문제는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토, 특히 찬성질로 인해서 이 몸에서 이렇게 이제 소음인이나 이제 소양인은 좀 덜합니다만 소음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찬성질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특히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알로인 성분으로 인해서 장 신경 세포가 무뎌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장 흑색증 이 부분이 또 유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칼륨 부족, 특히 이뇨제, 혈압약 복용 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 및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간 다량 섭취 시에는 간염이나 신장염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피부 문제, 민감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화상 부위, 2차 감염에 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생활로에는 굉장히 쓰시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적정량을 또 활용하셔야 되고요. 또 꼭 껍질을 제거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특정 대상 금지,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신장 간 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이뇨제, 혈압약 복용자 등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로에는 꼭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간에 섭취하셔야 된다. 장기 섭취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알로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피부에 사용할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를 이렇게 핀셋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피부에 아주 소량으로 접할 수 있도록 소량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라텍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알로에와 라텍스는 알로에 식물 자체의 구성 요소예요. 근데 이 알로에가 이게 보통 이제 고무 재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알로에 속에 라텍스는 껍질과 계열 사이에 있는 노란 수액이에요. 이걸 뽑아서 이제 라텍스를 만드는 원료로 쓰는데 이제 변비약 성분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섭취 시에 주의해야 되고 일부 라텍스 제품에는 알로에 추출물이 함유되어서 제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특징은 알로에 잎의 녹색 껍질
바로 아래에 있는 노란색 수액, 이게 이제 알로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라텍스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비약 원료로 사용되고 과도하게 섭취 시에 심한 설사, 탈수,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로해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 투명한 속살이죠. 그 속살도 우리가 이제 생으로 섭취하는 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라텍스 부분, 이 껍질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라텍스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바깥층하고 내부 계열 사이에 존재하는 두꺼운 무거운 황색 액체, 노란색이죠. 그 부분은 섭취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로에 자체의 알로인 다당류 또는 일부 제품의 라텍스 성분에 민감한 사람은 피부 트러블을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알로에를 하루 섭취량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일일 섭취량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하게 이게 다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일일 섭취량이 100에서 420mg인데요. 보통 이제 110g으로 조정을 해서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마다 다 차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데이터로 그냥 드리는 것이고 꼭 항상 자기 몸에 건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이제 생활로해로 드시는 부분도 또 단일 영양소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거, 또 장기 복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과학적으로 배합된 부분들을 꼭 신경 써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로에가 배합된 이제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학적으로 배합된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과학적으로 배합된 부분들을 우리가 관가하다 보면은요, 사실 좋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기 위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남들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나는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발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에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들을 또 알로에 성분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제품들이 또 저희에게 또 있는데요. 트랜스펙터 면역을 증강시키는 면역 전문 제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트랜스펙터 플러스는 NK세포 활동성을 437%를 올립니다. 알로에가 아까 15%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NK세포 활동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역이 은 높아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면역 세포들이 하나같이 건강하고 똘똘하게 서로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여러 가지 염증성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펙터는 237%를 NK세포 활동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슐팩이라고 하는 부분에 트랜스펙터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여러 가지 알로에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EGDX 플러스에는 특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몸의 건강의 기본, 아주 기본,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로 창조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머리에서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하루하루 일상에서 꼭 실천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알로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네요.